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 후에 생기는 쓰레기,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우리나라는 24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했을까요? 매년 750톤씩 사용 후 해결료 발생합니다. 쌓입니다. 그래서 현재 14,800톤, 15,000톤이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10kg짜리 쌀 포대가 있다고 그러면 150만 포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기 쓰레기 우리 처리 못하고 그냥 쌓아두고만 있습니까? 사용 후 해결료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 쉽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원자력으로 인한 혜택은 우리가 누리고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용 후 해결료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총 31개 국가인데요. 이들 나라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해결료 총량은 무려 443만 톤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장소를 찾은 곳은 핀란드, 스웨덴 딱 두 나라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 후 해결료를 이렇게 처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자력 발전의 연료는 우라늄입니다. 농축한 우라늄을 긴 봉에 채워 넣은 것을 우리는 핵연료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핵연료 다발을 원자로에다가 넣으면요, 그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핵연료는 한번 넣으면 한 5년 정도 사용하고요,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때 교체돼서 나오는 것을 사용 후 해결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는 방사능이 높은 맹독성 물질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원자로에서 막 나온 사용 후 해결료 앞에 17초만 서 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독성은 무려 10만 년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야만 사라집니다. 이 위험한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최종 처분장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지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이 어디든 원전 관련 시설이 생긴다 하면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참여단 1000여 명께 질문해 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설이 당신의 거주지역에 건설된다면 이 질문에 찬성은 11%, 반대는 88%를 넘었습니다. 반대 이유를 보면요, 위험하다, 무섭다, 인체에 해로울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풀기 위한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전과 같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신뢰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2014년 OECD에서 국가별 정부 신뢰도를 발표했는데요. 1위는 스위스로 정부 신뢰도가 75%나 됩니다. OECD 평균은 42%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부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요? 겨우 34%입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낮다 보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국민과 소통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스위스는 과연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스위스는요,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5기. 전력의 4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해결료, 이 해결료를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위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처분장 건설을 찬성하는 쪽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거나 모두가 처분장과 관련된 일의 진행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고요. 원칙은 공정하게 지켜질 때 서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서로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용 후 해결료 최종 처분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내용을 보실까요? 보시죠. 최종 처분 계획은 크게 5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기초조사를 하죠. 그리고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공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질조사를 하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칩니다. 여기까지 예상하는 시간이 8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심층 부지 조사를 통해서 최종 처분시설 건설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정부의 정책, 이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가 쌓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과학적 사실도 설득의 도구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이제 서로가 여러분과 나, 정부와 여러분,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가 마음을 열고 내가 어떤 책임의 부분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력이라고 하는 싸고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한 대가로 10만 년 동안 인류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숙제 앞에 서 있습니다. 풀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연 언제까지 이 숙제를 미룰 수 있을까요? 이제 15,000톤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